안녕하세요. 인연이라는 것에 놀라움과 기이함을 느끼며 숙연해진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인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 중에는 나랑 너무 잘 맞다, 좋은 사람이다, 오래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절 인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나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은 악연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나 이어가게 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놀랍고 기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10살 때까지는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녔고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저와 언니, 우리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랑 언니는 나이 차이가 5살이 났거든요. 대부분 2~3살 차이였던 주변 친구들과 달리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다는 게 많이 든든했습니다. 언니가 유치원에 갈 무렵 제가 태어난 건데 동생을 낳아달라며 엄마 아빠를 졸랐던 언니였기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는 저를 무척 예뻐했다고 합니다. 선이야, 언니랑 놀이터 갈까? 응, 언니랑 놀이터 갈래. 엄마, 나 선이 데리고 놀이터 가도 돼요? 선주야, 선이 잘 볼 수 있겠어? 선이가 요즘 엄청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선이야, 가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자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저는 언니 학교는 언제 끝나나 집에 언제 오나 목 빠지게 언니만 기다리는 언니 바라기였어요. 어린 동생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을 텐데 언니는 어디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나 그네 탈래. 그네. 기다려봐. 언니가 앉혀줄게. 자, 여기 줄 꽉 잡고 앉아 있어야 해. 알겠지? 언니는 저를 그네에 태우고 등 뒤에서 조심스레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는 봄,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맞으며 그네를 탔던 게 어린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선주, 선이, 안녕? 우리 영미도 같이 놀자. 안녕하세요. 언니, 나도 그네 태워줘. 그네. 그래, 영미도 여기 옆에 앉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니는 동생 잘 돌보는 착한 아이로 유명했죠. 아줌마 여기 앉아 있을게.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조심히 놀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동안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2시간가량 놀다가 집에 갈 때면 언니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컷 뛰어놀고 나면 배가 어찌나 고프던지 집에 가면 엄마가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참 정겨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선주 엄마, 오늘도 선주가 선이를 잘 보고 우리 영미랑도 같이 놀아줬네. 그랬어요? 영미도 우리 선주를 너무 좋아해서. 아우, 말도 마. 집에 가면 어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조르든지. 선주가 자기 언니였으면 좋겠대. 선주 언니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니까. 어머나, 그 정도예요? 영미 어떻게 하나? 영미 동생은 생길 수 있어도 영미한테 언니가 생길 수는 없는데. 왜요? 그러면 아줌마, 선주 언니,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딱 하루만 내 언니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딨어. 선주 언니는 선이 언니인데.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어떻게 네 언니가 되냐?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참외랑 빵 먹어라. 아유, 오죽 부러우면 저럴까. 선주 선이 보면
나도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나.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더 타는 것 같고, 또 외동으로 자라면 버릇없고 자기만 한다고 그래서 아주 걱정이야. 에이, 유치원만 가도 친구들 있고 거기서 다 협동하는 거 배울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겠지? 우리 영미 6살이니까 올해 만약 둘째 가지면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 그만큼 차이나도 괜찮겠지? 정말이세요? 영미 아빠랑은 상의하셨고요? 아우 정말 말도 마.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살지. 어쩌다가 오늘은 좀 역사를 만들어 볼까나 눈치를 주면 후다닥 도망가 버린다니까. 내가 뭐 자기를 잡아먹기를 내 모를래? 이제는 밤중에 내가 씻는 소리만 들려도 무섭대. 에휴, 선주 엄마네는 안 그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주 시들시들한 남편 덕분에 나만 아주 밝히는 여자가 된 것 같다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영미 동생 만들자고 우리 영미 외롭다고 그러면 영미는 괜찮은데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며 영미 핑계대지 말라고 딱 자르는 거 있지?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냐? 에휴, 저희도 비슷하죠 뭐. 그건 그냥 부부 문제고 영미 동생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진짜거든. 우리 영미가 선주같이 잘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니 또 생각해보면 그래. 언젠가 우리 다 늙어서 떠날 건데 그러고 나면 의지할 건 형제자매뿐 아니겠어? 뭐 그때가 되면 애들도 다 시집가서 지가족이 있겠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자매가 있어야 든든한 법이잖아. 선주 보면은 세상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단 말이 꼭 들어맞는다니까. 어쩜 저래 밝고 똑똑하고 마음이 착할까? 선주네가 잘 키웠네. 잘 키웠어. 다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죠. 선주가 의젓해 보여도 아직 애예요, 애. 부부 사이 좋기로 또 자매간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우리 집.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9살일 때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너무도 젊은 나이였는데 병원에서 결과를 받은 뒤 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암, 그것도 세포라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군요. 엄마는 암 제거를 위해 유방을 절제를 했어요. 어렸던 저는 그게 정확히 뭔지 몰랐죠. 그냥 외형적으로 달라진 엄마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없었고 밋밋해진 모습. 이따금씩 거울을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던 엄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빠는 엄마가 투병을 시작한 뒤 마음을 굳게 다 잡으셨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엄마 간병도 하고 생활이 달라졌지만 늘 엄마 곁을 지키며 용기를 주셨어요. 당신 여전히 예뻐. 기운내야지.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손주 손이 같이 키우고 자라는 모습 봐야지. 당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참 잘한다. 머리카락도 없고 내가 봐도 꼭 외계인 같고 낯설기만 한데. 머리카락이야 나중에도 자라는데 뭘. 기르면 되지. 사랑하는 당신, 우리 선주 선이 내 전부인데 나 꼭 이겨낼 거야. 이 몹쓸 병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선주 선이 예쁜 아가씨 되는 거 꼭 볼 거야. 그럼 당연하지.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야 해. 가족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응원,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암세포가 자라고 처음에 꼭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는데 몸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계속되자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엄마는 떠나기 전 우리 자매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선이야,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예쁜 우리 딸들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선주야, 선이야, 아빠 말씀 잘 듣고 서로서로 아끼고 챙겨주고 잘 살아야 해. 꼭 잘 살아야 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그때 언니가 중학교 3학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집에 돌아왔는데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화초를 가꾸기 좋아하고 늘 집안을 환하게 했던 엄마의 빈자리가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제 마음도 그랬지만 언니한테도 특히 아빠한테도 엄마의 부재는 너무나 큰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다니며 계속 일을 하셨지만 말수가 많이 적어지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언니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하고 청소며 빨래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언니는 어린 저를 무척 안쓰럽게 여겼죠. 그도 그럴 게 한창 엄마 품이 좋은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아빠는 우리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늦은 밤이면 몰래 엄마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우리가 들을까 소리 죽여 울었지만 언니도 저도 처량하고 서글픈 그 뒷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언니가 저에게는 엄마 같았어요.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밥을 챙겨주며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니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를 재우고 난 뒤에도 늘 새벽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수능을 잘 봐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선주야,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를 가니 정말 아빠는 선주 네가 자랑스럽다. 언니, 축하해. 다 아빠랑 선이 덕분이에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언니가 딱 제 나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어렸던 저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돕고 또 공부도 하고 그 나이에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초연함으로 부지런히 책임감 있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20살 명문대생이 된 언니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대학교 공부도 엄청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만 모인 곳인데, 거기서 잘하는 건 진짜 어렵겠다. 선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니가 언제든 도와줄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난 언니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벌써부터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든데 지금 놓아버리면 안 돼. 몰라, 나도. 언니만 머리가 좋은가 봐.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응? 공부를 무슨 엉덩이로 해. 그러니까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책 보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그게 비결이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언니도 그랬었고. 언니같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아빠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겠지? 아빠, 언니 엄청 자랑스러워하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의 멘토이자 엄마 같은 언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내 언니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엄마가 일찍 떠났지만 아빠와 언니 덕분에 저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 예민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저는 뭐든 언니한테 털어놓고 제 마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대학생이 되고 나니 언니는 바빠진 것 같았어요. 학교도 다녔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빠가 학비는 부담해 주셨지만 생활비까지 아빠한테 타서 쓰기 죄송스럽다며 입학하자마자 일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평일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꼬맹이일 때보다는 마음이 더 편했던 거겠죠. 그 무렵 저는 언니가 예뻐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만 입고 다녀서 잘 몰랐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 언니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신 뒤에도 동생을 잘 살피고 좋은 대학까지 간 언니는 그야말로 동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될 무렵 부쩍 언니의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리고 처음에는 그냥 언니가 너무 바빠서 피곤하고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언니한테 애착이 강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2달이 더 지났는데 행동뿐 아니라 언니의 겉모습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살이 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달라진 모습에 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 언니 말이야. 네 언니가 왜? 그냥 요새 너무 집에서 말이 없잖아. 네 언니가 워낙 바쁘니까 그렇겠지. 학교 다니랴 일하랴. 또 명문대생인데 학교 공부가 얼마나 어렵겠어? 선이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언니 좀 많이 도와줘. 집에서까지 힘들지 않게.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뭔가 있단 말이야. 뭔데 그래? 둘러 말하지 말고. 아빠는 진짜 너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아니 그건 됐고 언니 오면 언니랑 이야기 좀 해봐.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요새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살도 찐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하자 아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천천히 지난 몇 달을 돌아보는 것 같았죠. 그날 아빠와 저는 둘이 저녁을 먹은 뒤 언니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있다가 늦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거의 밤 11시가 되어서야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세요? 저 피곤해서 씻고 일찍 잘게요. 선주야, 잠깐 여기 앉아봐라. 네? 왜요? 선이 너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선이도 같이 이야기하게. 여기 앉아봐. 아빠가 진지하게 말을 하자 언니는 잠시 당황을 했지만 이내 체념을 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쉰 뒤에 앉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갑자기... 왜요? 선이도 느끼고 있어. 나도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렇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알지, 응? 아무리 내가 일한다고 바빠도 네 아빠잖아. 내가 도울 일이 있는 거냐?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 아빠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 언니가 하는 말을 들은 뒤 저와 아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 그게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언니의 변화는 그냥 쓸데없는 기분 탓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속이 안 좋다고 헛구역질을 했던 거, 살이 찐 거 그게 전부 임신 때문이라는 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음처럼 굳어있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너 이제 20살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냐? 어떤 놈이야?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같은 학교 학생이야?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며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나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입학 후에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배였대요. 너무 잘 챙겨주고 언니에게 한눈에 반해 언니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언니는 임신 사실을 그 남자에게 알렸대요. 그 남자는 고민을 하더니 책임을 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언니는 아빠와 저한테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남자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엊그제 알게 됐어요. 아예 학교를 그만뒀더라고요. 뭐? 물어물어 알아보니 멀리 외국으로 떠났대요. 외국에서 대학을 다시 다닐 거라고요. 어떤 집이야? 당장 그 집 애를 찾아가서...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엄청 부잣집이에요. 아빠, 그 사람 그렇게 잠적하고 제가 집까지 찾아갔었다고요. 그 집 엄마라는 사람이 돈 봉투 지어주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 사람은 만나볼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언니, 괜찮아? 이건 어디...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일이구나. 병원은 그래서 해결을 한 거냐? 아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데 저 못하겠어요. 뭐? 못하다니. 뭘 못한다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애 아빠라는 그 인간은 너무 못된 사람인데 뱃속에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도 생명인데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없던 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아기이기도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손을 들어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빠는 우는 언니를 붙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따라와. 응급실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 놔요. 이거 놓으세요. 내 결정이야. 내가 책임진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똑똑하고 착한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부터는 거의 전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아빠가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언니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저는 혹여나 누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말리고 몇 번 반복이 되자 언니는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미안해 선이야. 그런데 더 이상 집이 나와 아기한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아빠가 반대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아기 낳을 거야. 언니,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알려줘야지. 언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리에 아빠는 소주를 사와 밤새 술을 마셨어요. 학교에는 휴학 신청서를 이미 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밖에서 혼자 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요.
일주일 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죠. 아무 말 없이 우는 소리만 들렸지만 언니인 게 분명했습니다. 간곡하게 집으로 오라고 괜찮다고 언니를 설득했어요. 언니는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아빠와는 서로 거의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지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언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아기, 그러니까 제 조카는 여자아이였어요. 언니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걸 감당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아파트에 쭉 살아와서 오래 알던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다들 모범생이고 명문대생인 언니가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쉬쉬하면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죠. 아빠의 극구 반대에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언니는 아기를 낳았고 그때부터 집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집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적응이 안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아기 젖먹이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기 배 많이 고팠나 봐. 그러게. 애기 이름 뭘로 지을 거야? 뱃속에 있을 때 나무야 나무야 하고 부르는 거 들었는데 그건 진짜 이름이 아니잖아. 나무라고 불렀지. 뿌리를 깊게 단단히 내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말라고. 우리 나무 이름은 선아야. 선아로 할 거야. 선아야, 이모다 이모? 선이 이모야. 선아야, 안녕? 반가워. 손가락을 살며시 건네니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었는데 그 느낌이 참 신기했어요. 언니는 아기 이름을 선아라고 하고 호적에 올렸죠.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정말 아빠는 그날 이후 언니와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 아기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회사 다니며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본 뒤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는 사이 몇 년이 흘렀고 저는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저와 언니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전이 20살 되었고 대학 갔으니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 집 그대로 둘 테니 너희들끼리 살아라. 아빠, 어디로 가시려고요?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싶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생각을 하며 버텨왔던 걸까요? 기다렸다는 듯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따로 살겠다고 했고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조카가 5살이었는데 떠나기 전 딱 한 번 조카를 지그시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래된 그 아파트에서 언니와 저, 조카 셋이서 살았습니다. 언니는 조카가 3살 때부터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복학을 했거든요. 언니가 없을 때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집에 와 언니가 올 때까지 조카를 돌봤고요. 그러나 언니는 곧 다시 휴학을 해야 했죠.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조카를 돌보는 것에도 언니가 학교를 다니며 조카를 돌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집은 그대로 남겨주었지만 이제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려며 고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언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찾은 일은 바로 과외였어요. 명문대생이었고 가르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 맞는 일이었죠. 처음에 그냥 몇 명을 가르쳤는데 성적이 오르자 소문이 났는지 고액과외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5살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집에 과외를 할 때 조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정말 선아를 데리고 와도 된대? 지금 맡은 학생 어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셔. 중학생 남자애인데 일찍 과외를 시키셨거든. 과외 요일이랑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길래 어렵다고 거절을 했더니 과외비를 올려주겠다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잖아. 저녁까지 선아를 어린이집에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저녁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였는데. 내가 알바만 아니면 선아 봐주면 좋을 텐데. 아니야. 너도 대학이랑 알바 같이 하며 바쁠 텐데. 너한테 어떻게 저녁 내내 선아를 맡기니? 하여튼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냐며 말을 해보라기에 진짜 그냥 솔직히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들 공부 가르쳐주는 동안에 선아를 봐줄 수 있다고. 진짜 나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언니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마음에 들면 그렇게까지? 부담도 된다. 중학생 아이인데 대학교까지 쭉 맡아달라고 하셨거든. 열심히 가르칠 거지만 애가 잘 따라와야 할 텐데. 그 학생 어머니는 언니 수업 방식 그리고 언니가 몹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입주과외 아닌가 해서 물어보니 안 그래도 입주과외 제안도 받았는데 선아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하게 협의를 한 게 선아를 데리고 과외를 가는 거였죠. 공부하는 동안 선아를 그 집 어머니가 봐주기로 하셨고요. 언니가 가르치는 남학생은 다행스럽게 언니를 잘 따르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학생은 몇 년 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5년 동안을 그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언니는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서로 의지하며 빠듯하게 살았는데 조카가 10살이 되고 저도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게 되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된 조카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고 언니는 계속 다른 학생들 과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13살이 되었을 때 젊은 저희 엄마를 데려갔던 병, 그 몹쓸 암이 언니의 몸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암 발병에 유전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희 언니가 똑같은 암에 걸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의학도 발전했고 치료도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신체가 젊은 만큼 암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13살 된 조카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쭉 함께한 거라 조카이지만 저한테도 거의 딸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한테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카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어릴 때 언니가 저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조카를 잘 키우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였는데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을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렸지만 마음이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그의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언니가 떠난 뒤에는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초등학생인 조카가 있으니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조카 저녁을 챙겨주고 주말도 그렇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어렵게 만남을 이어갔고 그는 얼마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희 씨, 나 선희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뭐?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인 것은 맞지만 연상인지라 그는 아직 20대였고
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지만 솔직히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저와 형편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집안도 여유 있고 명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갔으니 시간이 더 지나면 저보다 어리고 집안 수준도 비슷한 여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저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던 걸까? 자기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제가 불안해하니 확실히 하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진지하게 사귀기 전에 우리 언니가 투병을 하다가 떠났거든. 알아. 나한테 아주 나중에 말해줬잖아. 그때 알았으면 장례식에도 갔을 거고 자기 곁을 지켰을 텐데. 그때 나는 우리가 좋은 감정이 있었고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며칠 연락이 안 되더니 헤어지자고 했었지. 그때 상황이 그랬었어. 언니가 떠났고 내 마음도 너무 힘든데 그 시기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 그렇지만 나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았지.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좋았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에 나한테 마음을 열어서 그동안 잘 만나왔잖아.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또 내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 싫거든. 결혼하자, 우리. 내가 많이 바쁘다고 하고 그럴 때도 이해를 해줬지. 나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까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사실 언니한테 딸이 하나 있어. 나한테 조카야. 언니가 아주 젊었을 때 낳은 조카고 언니가 없는 지금 내가 조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어. 조카지만 나한테도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조카? 몇 살인데? 이제 중학생이야. 나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언니가 거의 엄마처럼 어린 나를 돌봐줬어. 그리고 조카한테는 나밖에 없어. 언니가 나를 책임지고 키운 것처럼 나도 조카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신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하고 듬직하다고 늘 생각했어. 그런데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자기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상황, 우리 여건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내 욕심에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만하자. 모질게 마음을 먹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지만 그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상황이나 여건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남자친구만의 생각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말하자 제가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어주시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그냥 천천히 생각하라고 그러셔. 너무 이르다고. 준비가 덜 됐다고. 내가 말했잖아. 자기 집에서 허락할 리가 없다고. 나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해.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나나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한테 시간 낭비라니까.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도 나라도 말릴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자기를 그렇게 낮게 평가해?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이 좋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믿고 낮춰서 보는 거야? 아니면 나를 못 믿는 거야?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마음도 변할 거라고, 반드시 결혼을 할 거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사람은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들떠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조카를 먼저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조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고요. 주말에 한 식당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카에게 먼저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가 결혼할 사람이야. 이모랑 결혼하면 선아한테는 이모부가 되는 거야.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말없이 보던 조카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모, 근데 이모부 될 사람 내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다? 뭐? 진짜야. 기다려봐. 방으로 뛰어가 조카가 건넨 핸드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납골당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꿈에도 몰랐어. 그 사람이 언니에게 잘해준 그 집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조카가 보여준 핸드폰 영상. 그걸 보고 언니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안에는 제 남자친구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일 때의 모습인데 지금 얼굴과 별다를 것 없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영상에는 남자친구뿐 아니라 남자친구 집의 모습, 언니의 모습,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맞아요. 우리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5년 동안 과외를 맡아 하며 좋은 대학에 보낸 그 남학생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막 대학에 입학했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4살 차이라는 게 성인이 되고 보니 그리 크지 않은 나이인데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 제 남자친구가 16살이었던 거예요. 언니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잘 가르친다면서 당시 5살이던 조카를 손수 돌봐주며 잘 가르쳐만 달라고 했던 마음씨 좋은 학생의 어머니. 그분이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에 언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잘 지내라고 하며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돌고 돌아 제가 사회에 나와 대학 졸업을 앞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죠. 납골당에서 언니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예전 가지고 5년 넘게 가르쳤던 학생 기억나? 언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대. 나한테 결혼하지. 언니, 당시에 꼬맹이였던 우리 선아가 그 남자를 이미 알고 있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선아가 내 남자친구를 훨씬 오래 본 거야. 그 사람이 학창 시절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거야? 말도 안 돼. 우리는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언니 떠나고 나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정말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것만 같아. 주말이 되어 조카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조카가 제 남자친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조카를 바라보던 남자친구 역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저 선아예요. 박선주 선생님 딸 선아요. 박선주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내 공부를 도와주셨던... 그럼 네가 5살 때부터 우리 집에 왔던 그 꼬맹이 선아?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엄청 많이 컸죠. 중학생이에요. 그래, 선아야. 진짜 많이 컸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때 네가 10살이었나? 그럼 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책임지고 키운다고 했던 조카가 선아구나. 선아였구나. 맞아. 정말 우리 이렇게 약속 잡고 선아한테 자기 사진 보여주는데 선아가 자기를 안다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핸드폰 안에 앨땐 자기 모습, 자기 어머님, 공부 가르치는 언니 모습이 다 담겨 있더라고. 맞아. 선주 선생님이 수업 올 때 어린 선아를 데리고 왔었지. 나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가 선주 간식 챙겨주시고 돌봐주셨어. 정말 그 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럼 선주 선생님이 떠나신 거네? 기묘한 인연에 남자친구 또한 말을 잇지 못했죠.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번을 조카와 함께 남자친구를 더 만났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선아와 함께 오라고 하더군요. 조카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집 앞에서부터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신 어머님. 저희 조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선아야, 아줌마야, 잘 지냈어? 우리 선아 많이 컸구나. 아줌마, 아휴, 이야기는 들었다. 선주 선생님, 너무 젊은 나이인데 너무 일찍 떠났다고. 어서 와요. 영훈이 엄마예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저희 언니를 정말 아끼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책임지고 기르며 또 좋은 대학교 학생으로 가르치는 일을 너무 잘한다며 아껴주셨거든요. 보통의 과외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죠. 어머님은 막내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어렸던 저희 조카가 언니를 따라올 때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인연,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 이어졌고 1년 뒤에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남편이 되었답니다. 조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결혼하며 처분을 했고 우리가 모은 돈 시댁에서 도움을 주셔서 신혼집을 얻었거든요. 그 신혼집에서 저는 남편 조카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아가 중학생이잖니. 아주 아기 때를 생각하면 많이 컸다 자랐다 생각을 하지만 또 어른들의 돌봄과 관심이 중요한 나이대다. 적어도 선아가 성인이 되고 할 때까지는 곁에 어른이 있어야지. 나랑 영훈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선아를 본 사람이잖니. 나는 너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신혼집에서 몇 년간을 조카인 선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 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기 육아. 우리 조카 육아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죠. 조카가 집에 함께 있었기에 출산 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모, 좀 자. 내가 아기 볼게. 얼른 쉬어. 새벽에도 계속 애기 울어서 잠을 거의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선아야, 이모 잠깐만 눈 붙여도 될까? 내가 본다니까. 얼른 쉬어. 육아를 함께하고
또 남편이 선아의 공부를 틈틈이 봐주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우리 선아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후 계속 같이 살아도 되었지만 선아가 기숙사에 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아기 때부터 함께 살던 조카인데 어느새 20살이 되어 따로 산다고 하니 마음이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선아가 20살이 되기까지 그동안 선아에게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어머니께서 더 잘 챙겨주셨습니다. 20살이 되어 선아 대학 입학식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부모님까지 참석을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남편 선아와 함께 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의 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언니가 애정을 갖고 가르쳤던 학생이 제 남편이 되어 온 것.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선아가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언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 결혼까지 하게 된 거 다 언니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남편,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알게 된 거였고 언니가 잘 가르치고 좋은 사람이었던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사실상 언니의 딸인 선아, 제 조카가 저한테는 큰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 선아가 예쁘게 자라는 걸 봤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어릴 때 나한테 언니가 있어 제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언니가 남긴 딸, 예쁜 우리 조카인 선아한테 제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아, 너 대학생 됐다고 신나게 놀기만 하느라 바쁜 거 아니지? 이모부, 아니에요. 이모부가 용돈 줄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대신 선아, 너 남자친구 생기면 꼭 이모나 이모부한테 말해야 한다. 아, 정말. 그런 거 없다니까. 아,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생기겠지. 선아 이렇게 예쁜데. 괜찮은 놈인지 이모부가 꼭 봐야겠으니까. 알겠지? 용돈 감사합니다, 이모부.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 바쁜데 시험 끝나면 집에 올게요. 애기도 보러 오고. 그래, 선아야. 시험 잘 보고. 시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이모부 최고. 평생 아빠라는 존재 없이 살았던 우리 조카. 하지만 구김없이 밝게 자라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